진짜 이 밤에 정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하미엘 사장님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아침에는 월요일 이제 매달 첫째 주 월요일 날 저희도 월간 미팅 있거든요. 월간 미팅도 여기 밀양이라는 곳에 산속에 들어왔어요. 근데 산속에서 인터넷이 끊겨지면 어떨까 했는데 아마 혹시나 제가 끊어지더라도 PPT를 좀 같이 좀 공유를 해 주시면 다시 들어가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참 세상이 이런 날이 오네요. 이게 코로나라는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픈 현실이지만 정말 우리 비즈니스에 있어 가지고 너무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카톡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느낌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회원가입하는 것도 서류로만 했고 팩스 보냈었고 그리고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이 어느 한순간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확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을 실제로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다 보이거든요. 이 화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한다? 아마 코로나 전이었으면 안 했을 것 같고 불가능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휴가라기보다는 파트너 사장님이 이제 리크루팅 하실 분 한 분을 이랑 이제 여행 계획을 짜셨나 봐요. 그래서 여행 계획을 짰는데 저희 가족을 초대를 해 주셨어요. 이유는 뭐 하나죠. 리크루팅 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즐기고 2박 3일 동안 즐기고 놀고 그러면 하다 보면 리크루팅 안 되겠어요? 저희가 하는 이 뉴스킨이라는 게 단순히 비즈니스를 떠나 가지고 하나의 라이프잖아요. 이 라이프를 공유한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해시태그에 SNS 해시태그에 꼭 넣는 말이 있는데 "일과 삶은 하나다."라는 이 해시태그를 꼭 넣어요. 그래서 요즘이 딱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되게 바쁘거든요. 아마 최 목사님도 바쁘실 거고 여기 계신 분들도 굉장히 바쁜 이유가 뭐냐면 원래 같았으면 이런 강의를 하려 그러면 어쨌든 장소도 빌려야 되고 그리고 스텝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인제 여건과 환경을 만든 상태에서 인제 강사를 인제 초빙을 하든지 이렇게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이 컴퓨터 아니 이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강사님을 모시고 강의도 나눌 수 있고 또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가 지금 비즈니스가 가장 잘 되는 시기에 이런 타이밍에 저와 여러분들이 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혹시 뉴스킨 주식 그 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그 페이스북 통해 가지고 피드를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무려 한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제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 12불, 13불까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아마 48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2008년도에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2009년도 에이지락이 런칭하면서 그 당시로 봤을 때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든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뭐 제가 조금 이따 이제 강의 중간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142%가 성장하는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한 일이고 엄청난 일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걸 만큼 큰 일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강의할 거 한번 공유해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 동안 함께 공유할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의 뉴스킨을 통한 꿈과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면서 공감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여러분들 얼굴은 다 보이는데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떠들잖아요. 그래도 끄떡끄떡 한번 해주시고, 호응도 해주시고, 그러면, 아마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뉴스킨 하기 전에는 예술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그리고 예대를 졸업하고 뭐 일본의 사계라는 뮤지컬 극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입단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이 있어 가지고 무대에서 시작해서 무대에서 끝날 거라고 저는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꿈도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생각했던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한국에 계시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는 바람에 아버지가 어머니께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너가 지금 한국에 좀 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입단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다시 인제 그 배역도 맡았어야 됐고요. 그리고 준비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뭐 한국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오니까 아버지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인제 병상에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하시는 상황에서 "너가 좀 맡아서 이 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일이 인제 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음악이라는 일을 이제 접어야 했고 아버지가 지금까지 거의 30년 이상을 해왔던 무역이라는 일, 유통이라는 일, 그리고 이 공부라는 이 일을 제가 맡아서 한 3년 정도를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3년 동안 하면서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장사라는 걸 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직원들을 관리해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뭐 무역이라는 일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에 가 가지고 제품을 아이템을 고르는 방법도 몰랐고 눈도 없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인제 함께 해 주시는 직원분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이렇게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제가 큰 실수를 하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실수가 뭐냐면 제가 만들려고 했던 OEM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제품 자체가 컨테이너가 부산항에 딱 들어왔는데 다 불량인 거예요. 금액으로 치면 아마 그 8천만 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 인제 이 유통업이라는 게 현금을 들어와서 무역 인제 제품을 사 가지고 와서 창고에 넣어 놓고 어음이라든지 그 뭐 미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깔고 비즈니스를 해 나가야 되는데 현금이 어느 순간에 막히니까 더 이상 비즈니스를 뭐 계속 해 나갈 힘이 없더라고요. 그 당시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었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뭐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뭐냐면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 출장을 갔을 때 한 3년 정도 일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나름대로 인제 몸에 익숙해졌고 그 일도 좀 재미도 있는 와중에 저랑 3년 정도 일했던 조선족 그 아가씨죠. 그분이 그 인제 공장 사장님하고 짜고 그 재료 자체의 질을 바꿔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제 제가 이제 컴플레인을 하고 전화를 하고 처음에 전화를 받더니 그다음부터는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연락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직접 언어를 배워 가지고 영어든 중국어든 배워 가지고 '바로 무역을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에 엄청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 미국행에 가는 첫 번째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근데 언어를 배우려고 하니까 중국어는 좀 엄두가 안 났고요. 그리고 글로벌로 뭔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니까 '영어는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분명히 학원도 가 봤습니다. 그리고 과외도 한번 받아봤어요. 근데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영어를 배운다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를 설득하고 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제가 1년 정도만 어학연수로 미국을 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떠났는 게 저의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뉴스킨의 첫 만남이 되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가 바로 2008년 리먼 브러더스라는 사태가 일어났을 때였어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환율이 1,200원, 1,300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환율이 한 1,600원까지 올랐던 것 같아요. 그 1,600원까지 오르다 보니까 제가 가족과 함께 제 와이프도 갔었고요.
8개월 된 아기도 갔습니다. 그 3명의 가족이 어 한 달 동안 사는 비용이 얼마 정도 나왔냐면 거의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가 계속 지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가져갔던 예산은 8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근데 8천만 원의 돈이 한 4개월, 5개월 되니까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가니까 애도 있고 하니까 차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렌트비만 생각을 했었는데 디파짓이라 그래 가지고 보증금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식비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고 또 아이들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기저귀라든지 여러 가지 이 소모품에 대한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또 맨하탄이라는 곳이 물가가 그렇게 싸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와이프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1년을 버틴다라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시간은 학교 학원을 다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제가 남는 시간을 이제 짬을 내 가지고 한국인 마트에서 첫 번째 잡을 구했었고요. 아르바이트를. 그리고 카페를 주말에 하면 돈이 조금은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버틸 것 같아? 제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뉴스킨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를 한국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뭐 그냥 화장품 회사, 화장품 파는 일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저에게 뉴스킨에 대한 자료를 줬고 그리고 이 뉴스킨의 회사를 오빠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뉴스킨 본사에서도 전화하고 뭐 이러는 중에 조금씩 알아가던 그 중에 제가 매일 걷는 거리가 있었거든요. 바로 이 거리입니다. 이게 아마 34가 정도 될 것 같아요. 맨하탄에 34가에 가면 월스트리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중간에 보시면 NYSE라는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라는 뉴욕 정권 거래소가 있어요. 거기에 이 사진 지금 2011년도 사진인데 2009년도에 뉴스킨 깃발이 이렇게 걸리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어? 내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이 뉴스킨이 설마 이건 아니겠지? 근데 하얀 바탕에 파란색 로고가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뉴스킨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랬죠. 리먼브럴 사태로 은행가가 난리가 났을 때였거든요. 모든 주식이 폭망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왜 하필이면 이 상황에 뉴스킨 깃발이 여기에 올라갔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올해에 가장 성장한 기업 10개? 뭐 20개? 하여튼 그 정도를 뽑아가지고 폐종식을 열었던 그 회사들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이 플래그를 걸어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정말 의아했던 것 같아요. 그냥 화장품 판매하는 회사가 어떻게 이 맨하탄에 그것도 뉴욕 증권거래소에 이 플래그가 걸릴 수 있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뉴스킨을 아마 만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가지고 2권의 책이 제 인생을 아마 바꿔놨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책은 뭐냐면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이지성 작가의 책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읽었을 뉴스킨의 필독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필독서 같은데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제가 뉴저지로 이사를 가고 맨하탄으로 계속 버스로 왕복을 하면서 그 책이 진짜 달아서 없어질 정도로 한 6번, 7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이재성 작가의 꿈꾸는 다락방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그 꿈을 이루고 싶으면 뭐든지 시각화하고 그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프린트문을 해가지고 모든 집안에 보이는 곳곳에 한번 붙여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We will be millionaire in a year이라고 1년 만에 나는 백만장자가 될 거야 라는 이 문구를 여기는 저희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뿐만 아니고 천장에도 붙여놓고요. 집안의 곳곳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붙여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 뉴스킨을 선택해가지고 백만장자가 될 거라는 상상을 감히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가지고는 꿈이라는 하나의 희망과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의 뉴스킨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뉴스킨 사업을 하게 되면서
당연히 어려움도 많았죠. 여러분들 뉴스킨 한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아니 다단계를 한다 그러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뭔가 좀 인맥이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말도 좀 잘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제품도 마음껏 팍팍 써가면서 지금 요즘에 나오는 뭐 에이지락 제품들, TR라인이 제품들, 뭐 이런 제품들 팍팍 써가면서 하면 좀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을까?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에이지락이 런칭이 됐지만 에이지락을 감히 이렇게 쓸 수 없었었고요. 그리고 와이프가 180도 쓰는데 저도 180도 너무너무 쓰고 싶었어요. 근데 어, 같이 쓰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었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저에게 제품 하나를 권해줬습니다. 오빠, 어딜 가든 이 제품은 꼭 마음껏 써. 그 제품이 뭔지 아세요? 미스트 아세요? 미스트. NAPCA라는 미스트를 저에게 권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교회 갈 때도 항상 미스트를 들고 다녔고요. 어디에 뭐 서점에 아이들 갈 때 미스트를 요즘에도 제가 퍼포먼스가 좀 큰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이 미스트를 어떻게 하면 누군가가 물어봐 주기를 되게 바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이 시작을 했고요. 영어는 여러분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Hello,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뭐 그 정도의 영어 실력. 그리고 돈은 아까 얘기했죠. 너무 없었죠.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어쨌든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미스트의 전략을 그때부터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뿌리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도 좀 습관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여기는 사업을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초대되신 분들도 있으신가요? 초대되신 분들도 있으시죠?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다면 저처럼 뉴스킨을 못했는 사람은 이 줌 방에는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소비자 한 명을 만드는데 1년을 걸렸어요. 1년. 소비자 한 명을 만드는데 1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지금은 이런 교육이라는 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 뉴스킨의 강의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뉴스킨의 책을 통해 가지고 배웠던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콜드라는 걸 해야 되는데 콜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왜 영어를 모르다 보니까 어디에 가서 콜드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소비자 한 명을 만드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1년 만에 소비자 한 명을 만들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1년 만에 대리점을 10개를 만들었어요. 소비자 한 명을 만드는데 1년이 걸렸는데 대리점 10명에 제 지놀로지를 딱 여니까 서클 그룹이라 그러죠. 소비자가 260명이 1년 만에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 일이 바로 뉴스킨이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뉴욕에 일대가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일대 한 명을 만들었던 분이 260명의 레그가 만들어졌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뉴스킨을 알려야 되는 게 당연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려다 보면 결국 그 중에서 괜찮은 분들이 뉴스킨을 함께 하는 분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굉장히 소심하고 저 와이프는 더 소심하지고요. 트리플 A형 아세요? 트리플 A형. 예, 제 와이프는 트리플 A형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쉽게 먼저 말을 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좀 얼굴도 약간 시크하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걸어오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손에 꼽힐 만큼의 친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저희는 200명, 300명도 만들 수 있는 일이 저희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가 2008년, 2009년도에 들어가면서 이 에이지락이 런칭하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이지락이 런칭했을 때가 바로 2009년도였습니다. 2009년도. 저는 저희 아이가 8개월 때 미국을 갔었거든요. 근데 3년이 지나고 났을 때 제 아이는 4살이 되었고 그리고 둘째 아이도 거기서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이는 시민권자죠. 그래서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저에게 에이지락은 기적 같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2009년도에 컨벤션이 있었어요. 2009년도에 글로벌 컨벤션에 LA에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혹시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인파가 LA로 모였습니다. 단 하나의 제품 때문에. 에이지락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걸 바르면 젊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늙지도 않는데, 그 소식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고요. 그리고 뉴스킨의 주식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142%가 성장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에게도 이 에이지락이 나오는 그 시점에 아까 얘기했던 대리점이 10개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고요. 또 하나의 신기한 일도 벌어졌어요. 한국에서 그냥 뭐 제품을 쓰고 싶어가지고 미용실 하시는 원장님이 이제 소개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이 그때 당시에는 070이라 그래가지고 인터넷 번호로 전화 와가지고 제가 제품을 권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너무 많은 곳에서 이 에이지락이 나왔을 때 그 미용실로 콜들을 막 오기 시작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야, 나 뉴스킨 제품 쓰고 있는데 회원가입 됐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 이런 제품이 나온다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그게 미국에서 나온다는데 그게 진짜냐고. 진짜 맞다고. 그러면 이 제품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한국에 계시는 스폰서 사장님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강의를 좀 들을 수 있게끔 자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희한테 그때 이후로 연락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한 3개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킨 사무실로 강의를 들으러 가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냥 3개월 동안 강의만 들으러 가셨는 거예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009년도 지나고 2010년도가 딱 됐는데 그분이 지놀로지에서 대리점이 됐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지놀로지에서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어? 이분 그냥 소비자였는데 어떻게 대리점이 됐지? 라고 되게 의아해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는 미국에서 루비가 나왔고 1대 루비가 나오고 2대 루비가 나오고 3대까지 루비가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이제 미국에서도 뉴스킨 할 수 있겠구나. 이걸로 우리 아이들 여기서 정말 키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에게 또 시민권을 이제 받을 수 있게끔 스폰서 해주시는 곳이 생겨가지고 영주권 신청도 해놨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미국에 있는 저희의 이 에너지가 나비 효과처럼 한국으로 전해졌는지 그분이 대리점이 되고요. 불과 2달, 3달 만에 그때 당시에 뉴스킨 코리아의 슈퍼스타가 됐는 거예요. 어, 지금 생각하면 되게 엄청난 성장이었죠. 한 8개월 됐는 것 같아요. 8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저희는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스폰서도 없는데 혼자 알아보고 혼자 3개월 동안 받아가지고 지금은 저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빅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뉴스킨 사업을 한창 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이었냐면 알스퀘어드가 한국에 런칭된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이 알스퀘어드가 런칭되기 전에 미국에서는 바이탈리티라는 지금의 리차지 제품이 먼저 런칭이 됐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20대였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40대잖아요. 10몇 년 전이죠. 10몇 년 전에 여러분들 혹시 비타민 드셨어요? 오메가 드셨어요? 요즘처럼 유산균 드셨을까요? 정말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비타민 시장도 없을 당시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드시는 분들 종합 비타민 센트럼 정도 드시는 분들이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가지고 참 이상한 일들이 되게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라는 곳은 동네마다 이렇게 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가들이 몰려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상가들이 몰려 있는 곳에 어디 하나도 빠짐없이 비타민 가게가 거의 대부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때 당시에 너무 젊었기 때문에 비타민을 먹어야 되겠다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을 당시였고요. 그리고 파마넥스라는 제품을 그래도 이제 비즈니스 하고 나서 라이프텍이라든지 라이프텍 나노라든지 뭐 그런 제품들, PCC라는 제품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접하고 있을 때였는데 크게 제 몸에서 월킹을 한다, 좋다, 뭔가 개운하다, 뭔가 생기가 돈다라는 걸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새벽에 매일 새벽 기도를 가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거의 왕복 3시간, 4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비몽사몽 이렇게 운전을 해서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이런 것들 계속 반복했는데 신제품이 이 바이탈리티라는 제품이 런칭을 하고 나서 뭐 런칭을 했으니까 신제품이니까 당연히 한번 먹어봐야지 하고 한 열흘? 보름을 먹었는데 내가 먹고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침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노래를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깜짝 놀라기 시작을 했는 거예요. 어? 오늘 컨디션이 좋네? 근데 오는 길도 멀쩡한 거예요. 왜냐면 새벽 기도 가면 막 졸잖아요. 이렇게 졸다가 이렇게 오는데 말씀도 너무 잘 들리고 그 오는 길도 너무 좋고 근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4일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니까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그 제품이 바이탈리티가 뉴욕에서 LA까지 넘어가면서 제가 한 명 한 명 임상을 다 남겼어요. 그랬더니 거의 100명 중에 한 80명, 90명 가까이가 거의 대부분이 아침이 너무 개운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제품이 있을 수 있지? 재구매율이 너무너무 높은 제품이 런칭을 하기 시작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분도 생각이 나가지고 보내드렸어요. 야, 이런 제품이 있어. 한번 먹어봐봐. 근데 한국에서 똑같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1년이 지났죠. 그 바이탈리티가 미국에 런칭하고 1년이 지나고 나서 한국에서 R스퀘어드라는 제품으로 한국에서 최초로 런칭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었냐면 영주권을 신청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영주권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한 6개월, 7개월이 영주권이 신청이 돼가지고 이제 한 4, 5개월 지나면 영주권이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뭔가의 이 인프라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또 포기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뭔가 비즈니스도 너무 잘 되고 있을 그때 당시였거든요. 에이지락이 런칭이 되고 바이탈리티가 런칭이 되고 알스케어드가 런칭된다 그러면 그래도 이런 희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두려웠어요. 다시 한국에 돌아간다고? 제가 3년 반 동안 그때 당시에 한국을 한 번도 안 갔거든요. 미국을 오고 나서 한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국에 가서 뭔가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애가 이제 둘이었잖아요. 애기를 다 재워놓고 와이프하고 같이 그 집 바로 앞에 계단에 걸터 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와이프한테 알아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되게 고민이다.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런칭을 한다 그러고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미리 체험했고 우리가 임상도 가지고 있고 이런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 만약에 간다 그러면 언제 다시 미국에 올 수 있을지 그리고 아이들 지금 너무 교육도 너무 좋고 그리고 우리 클라라가 둘째 애가 시민권도 받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나름대로의 사업도 만들어져 가고 있고 인맥도 만들어졌고 사는 것도 너무 편해졌는데 이걸 포기하고 가려고 하니까 난 되게 고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와이프가 정말 저보다 와이프가 어떻게 보면 더 결단력이 빨랐던 것 같고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오빠, 지금 사는 삶이 만족하냐고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금 사는 이 삶을 만족하냐고. 만족하진 않지.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젊지 않아? 그때 당시에 와이프는 29이었나 28이었고 제가 30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도 너무 젊다고. 근데 여기에서 안주해 있으면 여기보다 조금은 더 잘 살 수 있겠지만 나는 만족하는 삶은 뭐 돈이 더 많고 그리고 시간이 더 많고 이런 만족이 아니고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는 곳에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제가 원래 이제 교회에서 지휘를 했거든요. 지휘하는 곳에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모든 학교에 얘기하고 그래서 한 달 만에 바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와서 참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열심히 했어요. 너무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성과가 많이 나지는 않았어요. 2011년도에 한국에 와서 첫 번째 글로벌 컨벤션을 참석했을 때 사진이에요.
어 저 와이프 포함해서 6명이 글로벌 컨벤션에 참석을 했어요. 지금 이제 글로벌 컨벤션에 가시면 이노베이션 센터라고 있어요. 이 이노베이션 센터를 건립하기 전에 회사에서 하나의 퍼포먼스 같은 걸 했거든요. 돌을 하나씩 주면서 그 돌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고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를 적어보세요. 그러면 그 꿈과 목표를 이 돌에 새긴다면 그 돌로 가지고 이 이노베이션 센터를 우리는 건립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되게 멋진 회사지 않나요? 지금도 이 이노베이션 센터가 저의 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의 목표가 들어가 있고요. 그때 당시에 2011년도에 저는 루비였습니다. 루비. 보시다시피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시죠? 제가 왼쪽에 여기 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있고요. 제 그때 당시에 몸무게가 57kg였어요. 어, 미국에 살 때는 아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가족도 없고 저희 와이프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사람만 의지하고 두 사람만 믿고 살면 되는데 한국에 오니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희에 대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주위의 친구, 지인, 가족 모든 사람들이 왜 그런 거 하냐. 야, 그러지 말고 아직 젊은데 너희가 원래 했던 이 무역 일을 와서 다시 시작하라고. 아니, 어떤 회사는요. 야, 내가 200만, 300만 줄 테니까 우리 가게 와서 취직을 해. 좀 도와줘. 이런 사람들도 많았고요. 투잡할 수 있는 기회들도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단계가 뭔지 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딴 거 하지 마.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명단 작성이라는 걸 막 했어요. 100명의 명단 작성을 리스트업을 했는데 그 100명을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만나다니면서 똑같이 전달했습니다. 제가 했던 비즈니스는 이런 겁니다. 라고 했더니 아무도 제품 하나도 사주지 않으면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콜드만 하기 시작을 했는 거예요. 대구에 가면 서문시장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서문시장 앞에 동산 약국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그 약국 앞에서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쨌든 핸드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명함을 돌리고. 그리고 집 근처에 보험병원이 있는데 보험병원 앞에 그 택시 기사님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있거든요. 거기에 매일 강의 듣고 거기 가고 거기 마치고 밥 먹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동산약국 가고 이거를 6개월 동안 매번 했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6개월 동안 콜드를 했는데 단 한 명도 연락이 안 와요. 참 이게 뉴스키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참 기적 같은 일이 있어요. 상인동에 있던 센터가 동성로로 센터를 이전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샤폴리스로 이전했는데 동성로로 이전하니까 그때 당시에 제 명함을 들고 수십 명이 찾아왔습니다. 6개월이 지난 뒤에.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월간 미팅하면서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앨런 머스크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이 앨런 머스크가 했던 명언 중에 하나가 난 포기할 때 다시 시작한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킨 쉽게 들어오셨죠? 돈 들여서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쉽게 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치를 제대로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포기하지 못하실 거예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6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루비였는데 2013년도에 티멜리트가 가미되겠다고 이름을 적었어요. 저와 와이프, 저희 아들, 딸 이름을 적었습니다. 근데 꿈꾸는 다락방 이지성 작가의 그 말에 적으면 이루어진다라는 게 있어요.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R&BD라는 공식 안에 적으면 이루어진다라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기적같이 제가 2013년도 9월 달에 티멜리트가 됐습니다. 소비자 한 명 만들기도 어려웠던 저가요. 그리고 6개월 동안 핸드빌을 하면서 한국에서 소비자 한 명 만들기도 어려웠던 저와 저의 와이프가 어쨌든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저도 할 수 있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여기
제 바로 왼쪽에 여기 핑크색 옷 입으신 분 있죠? 이분의 스토리도 조금 이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의 성장에 있어가지고 ATO는 저를 지금의 저의 모습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ATO라는 말은 뭐냐면 Limited Time Offer예요.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떠한 신제품을 런칭을 하는데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성장을 할 수 있게끔 뉴스킨 코리아만의 하나의 시스템 같은 그런 프로모션 같은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 R스퀘어드라는 제품을 통해 가지고요. 조금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바디 갈바닉이 2012년도에 런칭을 했고요. 그리고 TR 라인이, 그다음 에이지랑 미, 지금 이제 곧 TR9라는 제품, 부스트라는 제품까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런칭을 많이 하면서 저도 거기에 맞게끔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뉴스킨을 시작했는 지가 꽤 됐죠. 회원가입은 2006년도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06년부터 2012년도까지 6년 동안에 저의 누적 커미션이 보니까 겨우 1억밖에 못 벌었더라고요. 1억을 6년을 나누면 한 달에 144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144만 원으로 산다라는 거는 쉽지 않으시죠. 4인 가구가. 근데 우리는 레버리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참 알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주위에 보면 나보다 조금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떨 때는 좀 샘도 나고요.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 너무너무 많지 않나요? 왠지 저쪽에는 뭔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저도 그랬어요. 한국에 떠왔는데 제가 이제 팀앤팀이라는 그룹 안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한국에 오고 얼마 안 돼가지고 서울 이남에 천만장자가 세어 카운트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세어 카운트가.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서울 빼고 천만장자가 나온 게 한 어카운트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 세어 카운트가 동시에 천만장자가 나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만장자는 밟히는 게 백만장자고요. 블루 다이아몬드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저도 루비였는데 블루 다이아몬드가 너무너무 되고 싶었거든요. 팀엘리트는 엄두도 못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커미션밖에 못 받는 사람이 어떻게 뭐 블루 다이아몬드를 생각하고 100만 장자를 상상하겠어요. 근데 레버리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제가 2012년도 한국에 왔을 때 2011년도 5월달 정도 됐거든요. 2012년도, 2014년, 2015년도까지 3년 동안 누적 커미션을요. 11억을 벌었어요. 11억을. 6년 동안 1억을 벌었는데 3년 동안 11억을 벌 수 있는 게 뉴스킨인 거예요. 저는 뉴스킨의 가치 중에 가장 큰 가치는 뭔지 아세요? 내가 받고 싶은 커미션은 내가 정할 수 있다.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혹시 투잡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직장 생활과 자영업을 통해 가지고 내가 받고 싶은 커미션, 월급, 보너스, 수입을 내가 정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정합니다. 그렇지만 뉴스킨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내가 받고 싶은 커미션을 정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큰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로 팬데믹 상태가 됐어요. 근데 회사는 매출이 점점 올라가고 있대요. 점점 회사가 매출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결국은 사업자의 수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달요. 제가 월간 미팅에서 오늘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번 달은요. 7월은 내가 무엇을 상상하든 모든 것이 가능하다가 제 주제였습니다. 7월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스폰서에게 부스트라는 게 5개의 쿠폰이 나옵니다. 그 5개의 쿠폰을 내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설마 여기 최혜목 사장님이 부스트 5개 돌리고 앉아 있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소비자에게 그 부스트를 줄까요? 아니죠. 저는 프로모션을 걸었어요. 제 파트너들한테. 혹시 최혜목 사장님은 이 부스트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제 그룹에는 프로모션을 걸었어요. 회사가 발표를 딱 하고 나서 5개의 부스트를
한 개는 제가 써야 되겠죠. 4개의 쿠폰을 저에게는 1일 1데몬, 1일 1 사업 설명을 하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에 매일 1일 1데몬이 올라오고요. 매일 1일 1 사업 설명, 보상 설명이 계속 올라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라이브로 얘기하고요. 줌으로 만나가지고 사업 설명하고 있고요. 줌으로 데모하고 앉아있고요. 모든 방법과 머리를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 7월 달에 부스트뿐만 아니고요. TR라인이 챌린저 있죠. 거기에 TR고가 있잖아요. 그게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수입을 오늘 이 시간,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초대되신 분이 나 그냥 뉴스킨 쓰는 소비자일 뿐인데 나 매니아일 뿐인데 상관없습니다. 이번 달 여러분들이 대리점이 될 수도 있고요. 한 주 만에 대리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나머지 3주 동안에 여러분의 커미션이 1,000만 원 받고 싶다. 그럼 받을 수 있나요? 못 받나요? 최목 사장님, 이번 달에 대리점이 되고 이번 달에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받을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게 뉴스킨의 레버리지입니다. 제가 너무 하이퍼되어 있나요? 너무 시끄럽지 않나요? 괜찮나요? 그렇게 2015년도에 저도 꿈에 그리던 백만장자가 되더라고요. 제가 2013년도에 팀 엘리트가 되고 2015년도에 백만장자를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글로벌 컨벤션에 못 갔어요. 그때 여행 사기를 당했거든요. 저의 모든 뉴스킨이 되게 드라마틱해요. 어느 한순간도 이렇게 올라가는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계속 롤러코스터. 그러면서 성장했다가 또 내려갔다 성장했다 조금 더 올라갔다 또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재밌게 또 하고 있잖아요.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것도 이유가 다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계획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더 많은 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조금씩 갖게 되는 게 또 뉴스킨인 것 같고, 뉴스킨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요. 정말 사람을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뉴스킨을 전달할 때 제품 너무 좋죠. 그리고 보상 너무 좋죠. 문화 너무 좋죠.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뉴스킨은 라이프인 것 같아요. 인생인 것 같아요. 하나의 삶인 것 같아요. 자녀도요. 뉴스킨처럼 키워보세요. 잘 안 클 수 있을까요? 안 클 수가 없어요. 저희 아이요. 모든 게 뉴스킨이에요. 목표 설정부터요. 해가지고 꿈 정하고요. 결단하고요. 목표 설정하고요. 행동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뉴스킨을 통해 가지고 자라났던 것 같아요. 아까 기억나시나요? 이 핑크색 옷이 작년도에 백만장자가 되셨어요. 이 핑크색 옷이. 저희 2011년도에 정말 오붓하게 6명이서 글로벌 컨벤션에 갔었는데 그때 감히 꿈도 못 꿨던 이 백만장자가 저도 되고 제 파트너 사장님도 됐던 너무너무 감사한 순간이었고요. 정말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이 일은요. 나만 성장하는 일이 아니고요. 함께 성장하는 일이에요. 함께 나누는 일이에요. 제품을 나누고요. 사업을 나누고요. 문화를 나누고요. 그리고 이 라이프를 나누고요. 그리고 조금씩 우리가 첫 걸음마부터 지금까지 성장했듯이 뉴스킨 한 달부터 두 달, 1년, 2년, 5년, 10년, 15년, 20년 아마 죽는 순간까지 성장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이 뉴스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루어졌죠.
1년 만에는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룰 수 있어요. 이 벨로시티는 여러분들에게 백만장자가 되는 티켓을 여러분들에게 준 거예요. 1년 만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이 가슴에 떨리는 이 열정과 여러분들의 이 손과 발이 움직였을 때 1년 만에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게 이 벨로시티예요.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본질을 알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가치를 알면 그 일이 쉬워진다. 제 뉴스킨에 있어가지고 이 세 단어가 저를 지금까지도 버틸 수 있게끔 했던 단어인 것 같아요. 소망과 믿음과 이 사랑. 되게 되고 싶었어요. 조금 잘 살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었어요. 조금 성장하고 나니까 조금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원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욕심이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독하게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매 순간순간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180도가 막 나갔는데 집에 가더니 야 이거 반품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지하 땅굴까지 떨어지고요. 저도 그런 일 너무너무 많았고요. 제가 한 명 소비자 만드는데 1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한순간도 안 들 수 있겠어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 정말 작은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리고 가장 가깝게 옆에서 함께 해준 사랑하는 와이프가 있었고, 힘든 순간에도 그래도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이렇게 지켜봐 줬던 것들. 그게 되게 저에게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백만장자가 되니까 파트너 사장님들이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어,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만큼 주변의 아이들도 너무 소중하잖아요. 요즘에 TV 보면 되게 마음이 아파요. 지금까지 저희 아이들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어, 근데 가끔 TV 보면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결국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성공을 도와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야지만 결국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 8개월 된 아기가 그리고 태어나지도 않았던 아니 미국에서 태어났던 애가 지금은요 매년 글로벌 팀 엘리트 트립에 어, 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컸고요. 요즘은 아이스하키를 해요. 지금 대구광역시 대표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 딸은 피겨도 하고요.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아빠 엄마가 노래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래도 제법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재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두 아이가 너무너무 잘 컸어요. 지금 첫째 아이는 6학년이고 둘째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계속 못 가다가 요즘에는 매일 가요. 매일 학교를 가는데 이번에 월화수도 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학교 가는 것도 되게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가족이 함께 하는 거가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어딜 가든 다 함께 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여행을 가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가더라도 팀 엘리트 트립에 가면요. 저희 아이들 둘이가 모든 세션에 다 참석을 해요. 그래서
아마 마인드는 팀 멜리트가 되지 않을까. 저희 둘째는 만 17세에 뉴스킨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항상 알아요. 어, 아빠 조금만 기다려. 내가 빅9이 될 거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3학년인데 이제 영어를 좀 잘해요. 영어를 잘하는데 6학년 언니들을 지금 회원으로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대요. 지금 요즘에 유튜버도 시작을 했고요. 틱톡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분명히 게임하고 있고 분명히 하고 있는데 아빠 회원 구축하고 있는데 회원 구축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들과 같이 이제 운동도 같이 하면서요. 그냥 뉴스킨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서 이제 항상 아이들과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가족이 함께 하는 일이잖아요. 가족이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 가족이 모여가지고 또 다른 가족을 이루는 일이고, 그래서 어딜 가거나 이렇게 가족이 어떤 일이든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불편함까지도 우리가 감수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회사의 글로벌 컨벤션에 어, 이제 갔을 때 항상 찍는 포토존이 여기에요. 뉴스킨 파운틴 마크 위에 지구가 있고요. 지구 주변에 아이들이 정말 방긋방긋 웃으면서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뉴스킨은요, 이런 세상을 꿈꾸는 회사예요.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많은 이들에게 선의의 영향력을 주기를 원하고요. 정말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회사가 바로 뉴스킨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정말 조금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회사는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행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팀들과 함께 주변에 이렇게 아이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월드비전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하고 있으시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저희 센터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가지고 같이 이제 팀들과 함께 조금씩 바자회도 하고요. 요즘에 바자회를 못 해요. 그래서 참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와줄까 되게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있어요. 그래서 랜선 통해 가지고 바자회를 다시 열까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지난 년에 이제 말라위를 갔다 왔어요. 말라위를 가서 아이들하고 되게 소통을 하고 싶었어요. 그냥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 기쁨을 얻을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말은 안 통하니까 소리는 통하잖아요. 음악이라는 건 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코더를 50개인가? 하여튼 리코더를 많이 사갔어요. 리코더를 사가지고 그 아이들하고 같이 소리를 내봤어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 이 악기를 불러본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Twinkle Twinkle Little Star 이 노래 있잖아요. 반짝반짝 작은 별 이 노래를 가는 곳곳마다 들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족장님이시잖아요. 그 족장님이 여쭤보더라고요. 아프리카어로. 이 노래가 무슨 노래냐고.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하늘에 있는 별이 반짝반짝거리지 않냐고. 지금 이 말라에 있는 아이들이 저는 별 같다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내년에 다시 한번 이 말라이를 방문하고 싶다. 그게 꿈이고 그리고 그 아이들 얼굴 다시 보고 싶고 그 아이들에게 작은 거지만 좀 나누고 싶고 지금 여기에 이제 바이타민을 받으러 온 아이들이 전부 다 저희 둘째 나이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새벽 3시, 4시에 무려 2시간, 3시간을 걸어가지고요. 맨발 보이시죠? 맨발로 걸어서 이 바이타민 한 포를 받으러 와요. 우리 아이들은 밥을 잘 안 먹어요. 일단 마음 속상하잖아요. 너무 많은데 안 먹는데 이 아이들은
굶어서 죽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저희가 갔을 때, 그 전해에 부모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에이즈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고아들도 너무 많아요. 그 아이들은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 물이 오염이 돼 있다 보니까 이질이라는 설사하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질로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뉴스킨에서 하고 있는 게 바이타민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특히 이제 사업자분들이 포스코굿이라는 재단을 통해 가지고 우물을 그곳에 이제 파는 사업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하는 이 뉴스킨이나 회사는 정말 감사한 회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제품들 중에서도 에포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에포크라는 제품을 통해 가지고 어, 정말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아이들을 구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26,000원 정도를 이제 기부를 하시게 되면 이 바이타민 한 포가 아이의 양식과 같은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정말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6초마다 아이들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일도 바로 여러분들이 한 달에 26,000원 이 돈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많이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제가 요즘에 이제 이 관점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태에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한 하루 만에 46,000명의 확진자가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뭐 미국뿐만 아니고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우리 가까운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은 확진자들이 또 다시 이제 붕업이 돼가지고 막 나오고 있고요. 지금 한국도 잠잠하다가 다시 이제 60명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코로나 이전의 시대는 없다고. 하지만 이 코로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 비즈니스에 있어 가지고 하나의 티핑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최대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더 나아가느냐를 한번 고민해 보는 시기가 지금 시기가 되는 것 같고, 지금 줌 미팅을 통해 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고, 이뿐만 아니고 대규모의 행사는 하지 못하지만 소규모의 행사, 그리고 데모이라든지 1대1 미팅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가 관계 비즈니스다 보니까 관계를 더 끈끈이 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바로 이 코로나 사태의 이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가끔 이 말을 써요. Opportunity is nowhere 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는 아무 때도 없다고. nowhere. 하지만 띄어쓰기만 바꿔도 이렇게 된대요. 기회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곁에 있다라는 겁니다. Opportunity is now here. 예.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의 최고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이 시기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두 손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최 목사장님, 혹시 제가 그 TR라인이 TR고 체험한 것도 안내드려도 될까요? 궁금하세요, 혹시? 제, 저 TR라인이하고 TR고를 지금 20일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이지만 궁금하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제 임상이지만. 부끄럽습니다. 어, 참고로 저를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저는 원래 몸 자체가 근육이 잘 붙지 않는 몸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음악 활동할 때는 먹고 성악을 하다 보니까 먹고 노래하다 보니까 또 허리가 한 38, 37까지 쪘었거든요. 몸무게 한 80kg 정도 나갔었고요. 그런데 이제 음악을 그만두고 아버지 일을 무역회사를 경영하면서 이제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지방 출장을 가면 하루에 믹스 커피를 적게 마시는 날은 하루에 10잔,
많이 마신 날은 16잔까지 마셨던 것 같아요. 그걸 3년을 했어요. 3년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산이 이렇게 역류해요. 그래서 위장 자체가 뭐 양자를 해도 항상 별로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흡수 기능이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에서 어깨를 다치는 바람에 지금 어깨에 핀이 지금 3개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이제 무리한 웨이트 자체를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항상 고질병이라 가지고 좀 약해요. 디스크는 아니지만 어쨌든 항상 좀 잘 삐는 이런 몸입니다. 근데 TR-5가 이제 런칭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프리 워크아웃과 포스트 워크아웃이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하기 전, 운동하고 나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도전을 시작을 했는 거예요. 나도 한번 40대에 한번 몸짱이 되어 보겠다. 저희 딸이 항상 얘기하거든요. 아빠도 몸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한번 해볼게 하고 제 도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TR 라인이 하기 이제 다들 그럴 거예요. 확진자 이런 말 많이 듣죠. 저도 한 3, 4개월 동안 집에 있다 보니까 확진자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TR 라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TR 라인을 시작을 하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점프 스타트 먹고 휠 컨트롤 먹고 쉐이크 먹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똑같이 TR 라인을 하면서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제 파트너 사장님이 이제 저에게 이제 운동을 함께 해주세요. 이제 PT를 해주시는데 이제 웨이트에 우리 이제 보통 피트니스 센터 가면 무게를 친다 그래요. 저는 무게를 칠 수 없는 몸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횟수를 좀 늘려가면서 조금씩 무게를 늘리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무게를 조금씩 늘리고 한 10일 정도를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운동하기 전에 프리 워크아웃을 마시고 그리고 운동하고 나서 포스트 워크아웃을 먹습니다. 그리고 11일 경과를 했겠죠. 자, 보여드릴게요. 네, 10일 만에 제 몸이에요. 제가 거의 한 10년 만에 최고 몸무게를 찍었어요. 근육량이요. 그 전에 TR 라인이 했을 때는 솔직히 체중이 조금 감량했거든요. 그리고 체지방률도 떨어졌는데 지금 몸무게가 훨씬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근육량이 10일 만에 진짜 기적처럼 1.5kg가 쪘어요. 1.5kg가 늘었어요. 근육량 자체가. 이게 운동을 웬만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5kg가 는다는 건 굉장히 많이 늘었는 거거든요. 체지방률도 거의 한 4% 정도 빠졌는 것 같고요. 제 옆모습입니다. 아무도 제 걸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게 벌스마크가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배가 위로 올라갔죠. 와, 진짜 제가 느끼기에도 이게 가능해? 근데 근육이 바로바로 붙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 이제 운동을 봐주시는 파트너 사장님이 어, 이게 가능해요? 라고 할 정도로 되게 놀랍게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얼굴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턱선이 그렇게 살이 많은 편은 아닌데 이제 40이 지나면서 턱 라인 자체가 조금씩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10일 만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지금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20일째 하고 있어요. 좀 제가 매일매일요 여기에 인상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제가 먹고 있는 이 식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조만간 제가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일 만에 이렇게 공유를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월간 미팅 나눴던 건데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즘 앨런 머스크가 난리가 났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고 스페이스 X라는 걸 가지고 우주선까지 띄웠어요. 정말 이 또라이인 것 같아, 또라이. 근데 정말 대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시면 어, 만약 충분히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면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그것을 해야 합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최고의 조언을 했어요. 최고의 조언은 간단히 하나만 한다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일을 더 잘해낼 수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뉴스킨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치 잘 전달이 됐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똑같은 뉴스킨을 똑같이 하지 않더라고요. 똑같은 가치로 바라보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뉴스킨이 여러분의 삶이라면 충분히 여러분이 투자할 만한,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지? 내가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지? 한 발짝 한 발짝씩 나아가는 보는 거예요. 최고를 위해서는 최대한 엄격해져야 합니다. 잘못된 점을 찾고 고쳐야 합니다. 특히 친구들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가끔 스폰서 사장님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 한번 고쳐봤으면 좋겠다. 이것만. 그리고 주변에 아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기분 나쁘고 어떻게 보면 저항이 오는 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장점과 강점을 계속 개발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것들도 하나하나씩 고쳐나가면 어떨까요? 그리고 첫 번째 단계, 무엇인가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아마 가능성이 발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제가 오늘 얘기했죠. 7월 달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당신이 포기할 때 주변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어요? 뉴스킨 하다가 포기하신 분들? 근데 여러분들도 포기하시겠어요? 저는 다시 시작할 겁니다. 제가 목표를 다시 잡았어요. 하반기 들어오면서 7월달이 벌써 2020년도 6개월이 갔잖아요. 2021년이 되기 전까지 제 BC 어카운트가 있거든요. BC 어카운트가 지금부터 50개를 더 만드는 걸 제가 목표로 했어요. BC 어카운트를. 근데 내가 1대는 내가 열심히 하면 만들 수 있는데 2대, 3대, 4대, 5대, 6대는 제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기다려? 아니요. 1대 50개를 만들더라도 저는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 뉴스킨의 세계에 여러분들이 하는 뉴스킨, 뭔가 다른 뉴스킨 제대로 된 시작이 오늘이 1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